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금방이라도 미국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이 위협을 하던 김정은은 앞으로 미국의 행태를 보겠다라면서 살짝 한 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매우 현명한 결정을 했다라며 받아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안심할 수 없는 미북 관계.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북한 핵 문제 현 상황을 보면 살짝 숨을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건 과연 진짜 북한이 guam에 대한 포위 사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논란들이 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김정은의 그런 발언,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 조금은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어찌됐건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앞으로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포기하겠다든가 그런 선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북한이 자살행위 아니냐, 그런 식으로 미사를 날렸다가 미국이 보복을 한다면 당해낼 수 있겠느냐.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미사를 날릴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처럼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겠다. 그것도 단순히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했어요. 어디로 날아가고 예, 경로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줄 때는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하겠느니 그런 걸 왜 그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한 도발이다, 이런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요.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ICBM을 개발해서 거의 9분 응선 이상, 90% 이상을 지금 사실상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 남은 게 소형화시킨 핵탄두를 탑재하는 거, 그리고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계속 논란의 대상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남았죠. 그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실험용 ICBM을 발사한 것이 고각 발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직각에 가깝게 90도로? 네, 그래서 90도로 있다 써죠? 멀리 나가지 않도록. 네. 왜냐하면 주변의 다른 국가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네. 그것이 빌미가 돼서 또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고각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지만 ICBM의 중요한 것은 사실 길이거든요. 거리죠. 네. 거리죠. 그래서 5,000km 이상, 5,500km 이상 날아가야 ICBM으로서 인정을 받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거리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각도로 날려야 됩니다. 결국은 ICBM이 이제 100% 성공했고, 북한이 ICBM급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35도, 40도 정도 되는 네. 각도로 실제로 날려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이 ICBM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문제죠.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언제 하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각이 아닌 실제 각도로 날릴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괌으로 날릴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 괌이냐? 그러게요. 예, 이런 이제 의문점이 제기되는데,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히 35도 각도로 태평양 한가운데 공해상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날려서는 미사일이 날아간다, 이 정도만 성공할, 정확도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정확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그 정도 날려가지고 성공한다고 해도 인정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사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요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요격 시스템이 충분히 북한의 저런 정도의 ICBM을 요격해서 격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을 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해상으로 이렇게 쏘는 것은 결국은 100%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괌 쪽으로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이 괌 쪽으로 보내면 미국이 사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요격하는지를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네. 또 그쪽으로 해서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괌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본토 쪽으로 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본토로 쏜다는 건 그건 뭐 전쟁이고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괌을 쏘는데 괌에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테스트하자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괌을 직접 쏘면 안 되니까 괌 옆에 30-40km 정도 떨어진 바다로 쏘겠다. 그렇지만 미국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날린다면 요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괌 쪽으로 날라온다면 미국이 요격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요격이 되는지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제대로 요격을 하느냐 못하느냐. 만약에 미국이 공언한 대로 제대로 요격한다면 그럼 지금의 이 미국의 요격 시스템을 통과하려면 더 뛰어난 ICBM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개발을 할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요격에 실패한다면 그러면 북한은 이미 미국의 요격 시스템을 뚫어내는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전 세계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미국은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네. 지금 이번에 4기를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뭐 한 2기를 요격시켰고 2기를 요격 못 시킨다고 그중에 한다면 하나라도 요격이 안 되면, 되면 북한으로서는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죠. 그리고 북한이 실전에서 전쟁을 벌이는 차원에서라면 동시에 여러 대를 동시에 날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하나라도 미스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괌을 상대로 북한이 ICBM을 날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또 분석도 할 수 있다는 북한 거죠.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다시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주영석 기자 얘기 들으니까 정말 괴롭겠어요. 정말 부담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순간에 이것을 격침을 100% 하지 못하는 이상은 그러게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상입니다. 또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격추시켰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뭐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무력으로 좀 응징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또 취해야 됩니다.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것도 부담이에요. 도대체 더 이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부담이고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쯤에서 뭐 말은 좀 강하게 하더라도 실제 액션까지는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 미국 입장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국 입장. 참 쉽지 않죠, 한국 입장이. 한국 입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뭐 한국 입장은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명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건 아주 명확한 발언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해석할 여지가 없는 아주 클리어하고 직설적인 그런 이제 얘기였는데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설사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뭐 북한이 멸망을 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이 뭐 통일을 이뤄서 좋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장은 한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북한의 핵무기가 점점 완성 단계, 그러니까 이 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더 이상은 한반도만의 또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본토를 직접 위협한다는데 한국의 무슨 허락은 무슨 허락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선언은 의미는 있지만 과연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따라줄 것인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뉘앙스는 굉장히 단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어떤 사전 협의를 통한 어떤 한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어떤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안보,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어떤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또 도리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도 한국 입장만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역시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게 지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난처하고 지금 그 곤욕스러운 게 이제 한국이고 그다음도 이제 미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어찌 보면 뭐 믿질 것 없는 장사인 듯 보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오히려 가장 힘든 게 또 북한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걸 북한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오늘 이슈는 여기서 그저 마치려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진전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